처음엔 제가 정신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제가 속한 그 세계가 정말 치밀하고 완벽했거든요. 무조건 내 탓이려니, 언제나 내 잘못이려니 하면서 살아온 결혼 생활이었네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현재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날 서로 첫눈에 반해 연락처를 주고받고 밤새 통화를 했던 그날의 떨림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첫눈에 왠지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더라고요. 먼 훗날 알게 됐지만 그 사람도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직감했다고 해요. 이런 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죠.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큰 난관이 있었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죠.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는 어머님에게 아들이란 정말 누구에게든 내주기 싫은 그런 소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본인의 영역 안으로 들이는 걸 용납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네가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상상도 하지 못할걸?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들에게 집착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네가 내 아들을 뺏어가 하는 입장이신지라 저조차도 난감했어요. 사실 아들 가진 부모 마음 다 비슷하잖아요. 장가 보낼 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겉으로 티내는 분들은 잘 없는 걸로 아는데 그분은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필터링 없이 그 자체로 내보내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깐깐한 시어머니 덕분에 저도 참 많이 강해졌습니다. 하긴 저희 남편 스펙이 좀 잘나긴 했어요. 외고를 졸업한 뒤 바로 유학을 가서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외국계 기업을 다녔거든요. 그런 인생의 발자국들이 멋져 보여서 그 사람에게 끌린 부분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장애물들은 제가 감당해야 할 당연한 숙제 같은 거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 시절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마치고 교수까지 하셨던 엄청난 브레인이셨대요. 그 좋은 유전자가 아들에게까지 물려진 셈이었죠. 그리고 그 브레인들을 직접 먹이고 입히고 키운 사람은 본인이라며 시어머니께서는 두 남자를 책임진 걸 인생의 가장 큰 업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작품이라고 부르셨어요. 미술을 전공하면서 숱한 작품을 남겼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어딜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최고의 작품이지. 그동안 헛된 공부를 왜 했나 몰라. 자식 키우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는데. 난 전업주부로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자랑스럽단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없이 잘난 사람들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 친정이 비교되어 위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안은 그저 평범하디 평범한 어쩌면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서 항상 쪼들리게 살았고 돈만 쫓으며 허둥지둥 살았던 가족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교양과 지식을 갖춘 예비시댁의 분위기가 부럽고 비교가 됐나 봅니다. 결국에 시어머니께서도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나한텐 엄청나게 귀한 아들이라는 것만 알아둬라 하시면서 늘 남편을 섬기며 살라고 당부하셨어요. 결국 허락받아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지만 워낙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있던 시어머니였던지라 마음은 찝찝했어요. 언젠가는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겠노라고 다짐하며 신혼생활이 시작된 이후부터 쭉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절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용돈만큼은 꼬박꼬박 보내드렸어요.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사셨던 분인데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남아있던 아들마저 결혼을 시켰으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우시겠어요. 그리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주부로 사셨던 분이잖아요. 남편 몰래 어머님 섭섭하지 않게 돈을 슬쩍슬쩍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천생연분이긴 한가 보다. 별탈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니 고맙네. 그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절 드디어 받아주신 거잖아요. 물론 여전히 절 무시하고 열등감 생기게 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셨지만 가끔씩 툭툭 던져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앙금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친정에서 정말 많은 이쁨을 받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만큼 저희 부모님께 싹싹하게 잘하기 때문에 저도 노력하고 싶었어요. 이런 게 바로 선순환 아닌가요? 남편과의 사이는 더없이 좋았고 워낙 착하고 성실하고 배려심 있는 남편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안심하셨어요. 사위가 교육도 잘 받고 좋은 집안에서 훌륭하게 큰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와 남편은 만나기만 하면 어찌나 대화가 잘 통하는지 둘이서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바둑도 두면서 돈독하게 지냈어요. 딸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사위가 대신해주니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더라고요. 보통이라면 처가 식구들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남편은 주말만 되면 장인어른 만나러 가자고 먼저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제 남편더러 최고의 사위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항상 혼자만 힘든 걸 떠안고 계시는 게 너무 보기 힘들었는데 사위가 생긴 이후부터는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전공을 비슷하게 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잘 통하게 됐고 머리 좋은 사위가 이것저것 솔루션을 제공해준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은 모양이었어요. 나중엔 남편이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장인어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다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저야 너무 고마웠죠. 전혀 다른 분야를 전공하고 그쪽으로 길을 걷고 있던 저로서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사위는 이렇게 처가 식구들에게 환대를 받고 있는데 며느리인 나는? 이런 생각이 들면 한없이 마음이 우울해졌거든요. 결국엔 제가 부족한 탓이더라고요.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게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잘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무력감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저더러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남편의 좋은 시댁까지. 이젠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족한테 열등감 가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 상황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거긴 하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맞추기 힘든 게 바로 시어머니의 취향이었습니다. 워낙 취향이 고급이신데다가 확고하기까지 하셔서 세상에서 시어머니 선물을 사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차라리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시면 그걸 사드렸을 텐데 시어머니는 늘 네가 알아서 사와. 네 취향이 어떤지 좀 보자 하시는데 그 말이 저에겐 그 어떤 말보다 무게감 있게 느껴졌네요. 명품 브랜드 가방 하나를 선물해 드렸더니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신 거예요. 작게 혼잣말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어린애들도 안 하고 다니는 브랜드를 이 나이에 선물로 받아보네. 나름 센스 있는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서 고심 끝에 고른 건데
표정부터 마음에 안 든다는 걸 내비치시니까 저도 괜히 심술이 나서 그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백 하나 골라보세요 했더니 가장 비싼 브랜드에서 가장 비싼 모델을 딱 고르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통이라면 며느리가 선물을 사주면 일단은 고맙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나요? 저희 어머님은 다른 분들과는 달랐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건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는 주의였거든요. 결국엔 예산에 훨씬 초과된 금액으로 어머님에게 선물을 해드리는 날이 많았네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걸 선물해 드렸으니 됐다 싶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올 때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 달 전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미 해드릴 만큼 다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없는 느낌이라 머리를 쥐어짜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신 이벤트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말았죠. 아무래도 처음에 힘을 너무 많이 준 탓이었는지 시어머니도 슬슬 생일이 다가올 때가 되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엔 직접 댁에 가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선물을 숨겨두었다가 서프라이즈로 꺼내서 드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잤다가 다음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서 식사하고 교회 드라이브를 하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미리 말을 했죠. 그리고 온갖 레시피를 섭렵하고 만발의 준비를 했죠. 활용점점으로 꽃다발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신날 바리바리 싸들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라고 한 뒤 부엌에서 아주 고군분투를 하며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시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선물 증정식에 용돈 전달까지 끝내고 디저트 타임까지 야무지게 가졌네요. 그리고 뒷정리까지 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눈이 슬슬 감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렸을 적 영웅담에 대해서 연설을 하시더니 졸고 있는 절 발견하시고는 이만 늦었으니 다들 들어가서 자자. 고생했다. 하며 마무리 지으시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나름 성공적으로 이벤트를 마친 후 안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분명 남편도 옆에서 함께 잠이 들었죠.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 일어나게 됐는데 남편이 옆에 없는 거예요. 남편도 화장실에 갔나 싶어서 슬쩍 문틈으로 밖을 봤는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슬며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화장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집이 텅 비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수상한 마음에 시어머니가 잠든 방을 천천히 열어봤는데 그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체 다들 어디로 갔나 싶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멀리서 미세한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시어머니의 집은 주택이었는데 예쁘게 꾸며놓은 테라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2명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게 둘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평생 담배는 입에도 물지 않은 비흡연자로 알고 있었는데 본인 어머니와 같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제 귀에 들린 말소린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네 와이프 깨는 거 아니니? 지금 담배 피워도 돼? 아이 됐어. 쟨 한 번 자면 골아 떨어져서 업어가도 몰라. 술까지 마셔서 완전 기절했을걸. 연기 좀 작작해라. 그래도 남자가 담배 정도는 피워도 되는 건데 뭘 또 비흡연자 연기까지 하고 앉아있어. 이왕이면 청렴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빌드업하면 좋잖아. 그래야 목적 달성도 빨리 할 수 있고. 최대한 빨리 끝내. 이 집 렌트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재촉 좀 그만해. 나 못 믿어? 작업하는 동안 가방이니 선물이니 받으면서 재미 보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 받은 거 전부 나중에 정산할 거야. 되팔 생각하지 마.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이제 와서 치사하게 구냐? 아이, 성공보수 정도는 내가 챙겨야지. 알아서 다 챙겨준다니까. 아, 요번까진만 우리 엄마인 척 잘해주면 큰돈 벌어가는 거야. 안 들키게 잘해. 내가 들키는 거 봤냐? 너 나 잘해. 머리 텅텅 빈 거 처가 쪽에 들키지 말고. 그쪽도 멍청하니까 나 같은 놈한테 속는 거지. 아니, 뭐 사업한다니 어쩐다니 떠들어대더만 막상 까보니 별거 없더만. 이래서 졸부 집안은 들춰봐야 한다니까. 별거 없었어? 아니, 작업하기 전엔 그래도 좀 쓸만한 집안이라 가져올 게 많을 것 같다며. 아니, 그러니까 싹싹 긁어서 모아와야지. 그리고 갈라서고 다른 작업장 알아봐야지 뭐. 하여튼 그 기집애 나한테 잘 보이려고 발악하는 거 보니까 아주 웃기더라. 내가 지한테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아유, 나중에 알면 얼마나 열받을까. 애가 좀 순진하지. 그래서 잘 속잖아. 우리한텐 딱 맞는 타깃이지. 멍청하고 사람 좋아하고 눈치도 없고 셈도 느리고. 그만한 애를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사랑에 빠진 표정이다? 나한텐 돈이 사랑이지. 걔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나한텐 노다지라고. 난 이상하게 예쁜 여자를 보면 마음이 안 설레는데 돈 좀 가진 여자만 보면 마음이 요동치더라. 내가 미친 건가? 네가 좀 미친 인간이긴 하지. 덕분에 내가 옆에서 콩고물 좀 주워 먹긴 하지만 난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 평생 돈 안 벌어도 될 만큼만 가지면 돼. 아니, 겨우 그 정도로 만족하려고? 에이, 사람이 야망이 없네. 이왕 한번 사는 거 제대로 한몫 땡겨야지. 너도 참 양심 없다. 그렇게 한몫 챙기고 도망가면 와이프한테 안 미안하겠냐? 나도 나지만 넌 진짜 난 놈이야. 하나도 안 미안한데? 지도 이익 챙긴 거지 뭐. 그 못생긴 얼굴에 나같이 완벽한 남자를 어디서 만나겠어. 지도 아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잖아. 여자는 못생기면 인생 끝이야. 결혼도 못할 뻔한 여자를 내가 챙겨주는데 그쪽 집안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 자다가 눈 뜨잖아? 달덩이같이 큰 얼굴이 내 앞에 딱 있는데 진짜 시겁한다니까. 에휴, 입 벌리고 자는 거 보면 진짜 가관이다. 나도 어떻게 보면 극한 직업이야.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 그러니까 잘 좀 해. 뜯어 먹을 수 있는 것 있으면 마음껏 뜯어 먹으라고. 나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시어머니 노래 제대로 하면서 아들 키운 생색 좀 내라고. 안 그래도 연기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어쩔 땐 진짜로 내가 널 낳은 것 같다니까. 그래, 그 마인드 좋아. 앞으로 더 분발하란 말이야. 돈방석에 좀 앉아보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남편의 껄렁한 모습과 말투를 실시간으로 보는 와중에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더러운 입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콕콕 박혔고 이게 남편의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비열한 웃음소리를 들은 순간 느꼈어요. 그동안 난 완전히 속았구나. 진심이라고 믿었던 남편의 마음은 그저 가짜에 불과했구나. 심지어 시어머니라고 믿었던 사람은 알고 보니 시어머니를 연기하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대체 시어머니는 누구인 걸까? 운명적 만남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첫 만남은 대체 어떤 식으로 조작된 것일까? 궁금한 것들이 많았고 묻고 싶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 난입을 해야 할지 몰래 숨어서 계속 들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다시 방에 들어가서 자는 척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발이 벌벌 떨려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겨우 발을 떼고 뒷걸음질을 하던 찰나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발을 헛디뎌서 서랍장에 부딪힌 거예요. 쿵 소리가 났고 저는 바로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남편의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잠깐만 나가보자. 뒷걸음질을 치며 몸을 숨기려고 했는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와 정확히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들도 당황했는지 잠시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눈물범벅으로 그 자리에 서 있자 남편은 절 타이르듯이 진정시키더라고요. 여보, 왜 거기 있어? 무슨 일 있어? 가까이 오지 마. 왜? 남편인데 가까이 오지 말라니. 뭘 보고 뭘 들은 건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그래야 내가 해명을 하지. 담배 때문에 그래? 미안해. 엄마가 담배를 권유하시는 바람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 사실 엄마가 흡연자인데 아들이랑 담배 한 대 피우시는 게 인생의 낙이었거든. 우리 엄마가 자기도 알다시피 예술가잖아. 자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여태껏 숨긴 거야. 나 이럴 때 아니면 담배 절대로 안 피워. 맹세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여보, 뭘 듣긴 들었구나. 그때 남편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벌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남편은 마치 산짐승을 잡는 사냥꾼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잡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우린 부부야. 지금 날 피한다고 일이 해결되진 않잖아. 진짜 왜 그래 여보.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부부는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관계라고 여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믿어줘. 그러니까 이리 와. 나랑 대화 좀 하자. 필요 없어. 이리 오라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 대화 좀 하자는데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마치 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듯 둘이서 저에게 서서히 다가오는데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무서웠어요. 그 대화를 엿들은 순간부터 그들과 도저히 인간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이 공간에서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본능적으로 뒤에 보이는 창문으로 다급히 뛰어내렸습니다. 주택이라 망정이지 만약 고층 아파트였으면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사람들의 손에 잡혔을 겁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제 이름을 한참 동안 불러댔지만 저는 이 공포의 공간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뛰다가 택시 하나를 발견해서 얼른 타버렸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맨발로 친정에 도착해 택시비 좀 내달라고 울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절 앉히시고는 일단 진정하라고 물 한 잔 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서방이랑 싸웠어? 아니, 근데 왜 맨발로 돈도 없이 택시 타고 온 건데? 그게 나 여태껏 속았어. 그 사람한테 진심은 조금도 없었고 결국엔 다 작전이었던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악마 같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왔습니다. 혜진이 여기 있죠? 문 좀 열어주세요. 전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부부 사이의 일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면서 결국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던 게 남편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꾸벅 인사를 하며 사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다 제 탓입니다. 이 밤중에 심력 끼쳐드려서 면목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내 딸이 맨발로 친정까지 빈털터리로 오냔 말이야? 아버지의 호통에 남편은 흐느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 생신이시라 혜진이가 엄청 공들여 준비해서 너무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잠이 안 온다고 대화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스에서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신지
제 앞에서 뒷담화를 하셨고 전 거기에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몇 번 동의해줬습니다. 혜진이 입장에서는 저희 둘이서 자기를 뒷담화한다고 느껴져서 배신감이 많이 컸나 봅니다. 제가 오해를 풀겠다고 대화 좀 하자고 했는데 저한테 꼴도 보기 싫다면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혜진이가 갈 곳은 여기뿐인 것 같아서 재빨리 뒤따라왔어요. 어쨌든 혜진이를 속상하게 한 건 전부 제 탓이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못난 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여태껏 날 이런 식으로 속였구나 싶어서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친정 부모님조차 그 가소로운 남편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저 인간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라고 해도 아버진 저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너도 그만 좀 해라. 아무리 뒷담화를 듣고 속이 상해도 그렇지 이 밤중에 어르신을 두고 도망을 나와?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뒷담화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기분 안 좋다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이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부부 일은 부부끼리 해결해. 그리고 이서방이 잘못을 하면 또 얼마나 잘못을 하겠어. 그동안 너한테 헌신하고 잘해준 사람인데 너도 그 고마움을 알면 어느 정도는 좋게 좋게 넘어가 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 수가 있어? 이 사람이 날 속였다고요? 아빠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사위 편만 들어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니고 남편은 날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까지 한 거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폭로를 하려는 그 순간 남편이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그 인간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말을 못한 게 있어요. 요즘 혜진이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픕니다. 가끔은 헛소리를 하고 헛것을 보길래 병원에 데리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고 바뀐 환경과 업무적인 스트레스 탓에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옆에서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 송구할 따름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헛소리를 듣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세우더라고요. 저도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혜진이가 아프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진이 마음이 건강해질 때까지 제가 옆에서 잘 케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절 믿어주세요. 제가 진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목적은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잘 구워 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어요. 남편의 눈물에 저희 부모님이 속아 넘어갔거든요. 생각해보면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제 귀로 분명히 들었지만 그걸 부모님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한없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조차도 절 믿어주지 않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어요. 울며불며 친정엄마에게 남편은 나쁜 놈이라고 외쳤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네 아빠를 끊임없이 증오할 때가 있었어. 그래도 살다 보니 어느새 잊혀지더라. 이서방이 그래도 참 사람이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이잖아. 일단 꼭 참고 살아봐, 응? 집에 돌아온 이후로도 남편은 쭉 저에게 연기를 했습니다. 모르쇠 전략으로 나가기로 작정을 했는지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보, 아까는 왜 창문 밖으로 도망을 친 거야? 나 정말 궁금해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몰라서 물어? 지금 이것도 다 연기하고 있는 거면서. 연기라니? 대체 무슨 헛소리를 들은 건데? 담배 피운 것 때문에 그래? 미안해.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피웠던 건데 그것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모르는 게 약이다 생각하고 말 안 한 거야. 그동안 날 속이면서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단 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 제대로 말을 좀 해봐. 연기 그만하고. 아유, 아무래도 여보 술이 아직 안 깼나 보다.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얼른 좀 자. 그리고 여보, 난 절대로 거짓말한 거 없어. 맹세하고 난 언제나 여보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었다고. 그런 내 맘도 몰라주고 다짜고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내가 장인 장모님 앞에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아? 우린 이제 부부야. 그 어떤 고난도 우리끼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은 건데? 말을 해줘야 내가 해명을 하고 오해를 풀지. 자꾸만 그렇게 내 앞에서 숨기기만 할 거야? 얼른 말해보라는 표정을 짓는 남편에게 제가 들은 모든 것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그 인간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충 상황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나 못생겼다며. 못생긴 여자랑 사는 거 고역이라며. 아, 그거 들은 거야? 아니, 그건 반어법이지. 우리 돼지 하면서 예뻐하는 것처럼 나도 여보가 미인은 아니지만 사랑스럽다는 뜻이었어. 그리고 내가 왜 여보랑 결혼을 했겠어?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지. 물론 우리 엄마가 여보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사실이야. 워낙 눈이 높으신 분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번 생일을 계기로 완전히 마음을 여셨어. 그런 의미로 엄마랑 그렇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모자지간에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몰래 엿들은 건 여보잖아. 솔직히 나라면 엿들은 거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티를 내면 우리 입장이 뭐가 되겠어. 내가 많이 서툰 거 알아. 여보가 많이 섭섭한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 이제 어른이잖아. 성숙하게 좀 굴 순 없겠어? 이런 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응? 특유의 타이르는 듯한 말투와 표정. 신혼 때는 그 다정한 말투가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전부 섬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을 잡은 기억이 없어요. 내가 들은 충격적인 말들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파헤쳐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모두가 저에게 헛소리를 들은 거라고, 제가 정신이 아픈 거라고 하니까 저조차도 스스로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남편이 그런 사람이 맞나? 어찌 보면 제가 들은 건 잊고 사는 게 더 편한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남편의 비열한 웃음소리 때문에 일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네요. 분명 남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완벽하고 치밀한 남자였지만 거기서 묘하게 인위적인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상대해서 싸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았지만 이대로 가만히 뒀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뒷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사람 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정보들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출신 대학도 거짓말이었고 다녔다는 회사 또한 거짓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살아온 인간이길래 모든 걸 속이고 결혼 상대에게 접근했을까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실체를 하나씩 알아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제발 이것만큼은 거짓이 아니었길 기도하고 바랬지만 결국엔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나중엔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겠다 싶었는데 자꾸만 실망할 것들이 생겼어요. 결국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남편의 출신과 가족관계를 파헤친 결과 그쪽에서 주소와 이름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의 친모라는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했고 허름한 반지 앞방을 노크했더니 비쩍 마른 여성분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다리 한쪽이 불편하신 것 같았어요. 저에게 어쩐 일이시냐고 물어서
남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라도 한잔하자며 저를 집 안으로 들이시더라고요. 남편의 진짜 어머니는 반지하에서 몸도 불편하신 상황에서 외롭게 살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분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언제요? 좀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 사기를 쳤어요. 돈 가지고 튀었거든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난 그놈 근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예요. 그래도 어머님이시잖아요. 아들이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그놈은 성인 되자마자 지 누나랑 둘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둘이서 어찌나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쿵짝이 잘 맞더라니까요. 안 그래도 사기당한 사람들이 나한테 어찌나 찾아오던지 그것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난 자식들이랑 연을 끊었다니까. 답답해. 내가 어쩌다 그런 애들을 낳아가지고 이 나이까지 고생만 하는 건지. 그 사람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내가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딸부터 낳았지. 그러다 늦둥이로 낳은 애가 그놈이에요. 둘이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어찌나 죽이 잘 맞던지. 어느 날은 지 누나가 남자 하나 꼬셔서 돈을 뜯어냈는데 그걸 돕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성인이 되더니 여자 하나 꼬셔서 돈을 뜯어내고 그런 식으로 아주 말썽을 부리고 다녔다니까요. 장애인 엄마 창피하다면서 나더러 밖에서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젠 연락도 안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 둘만큼은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키웠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참담합니다. 알고 보니 제가 시어머니라고 믿었던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의 친누나였던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엄청난 동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나이보다 한참 젊었던 것이죠.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집안인 척 연기를 하면서 귀한 아들 보내는 거 서운하다고 어찌나 돈을 요구하셨던지 알고 보니 그것들이 전부 작전이었던 거예요. 누나 주제 동생의 엄마인 척 행세를 하며 명품백에 목걸이에 신발에 어찌나 많이 털어갔던지 지금 생각해도 우라통이 터집니다. 장애인인 친모를 숨겨두고 자라온 배경도 환경도 전부 속인 채로 그렇게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참 남매가 끼리끼리 잘 만났다 싶더라고요. 친모라는 그분은 괜히 엮이고 싶지 않은지 변명을 하면서 손절을 하더라고요. 난 인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남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 이 꼴인지. 첫째 딸이 워낙 철이 없긴 했거든요. 애가 타고나길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을 쉽게 보니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가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지 남동생 옆에 바짝 붙어서 이득 취하며 살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자식놈들이 속을 썩이니 밉다가도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디 아량을 베풀고 불쌍하게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걔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겠어요. 하도 힘들고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자꾸만 남의 돈에 관심을 가졌던 거겠지. 그것들 제대로 키웠어야 했는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신경도 써주지 못하고 전부 내 탓이에요. 그분은 자식을 손절했다가 가엾게 여겼다가 또 모른 척 하시다가 결국엔 불쌍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부모로서 자식이 그러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복잡하시겠죠. 어쨌든 그 인간이 숨기고 있었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네요. 별것도 아닌 주제에 저에게 한없이 열등감을 심어준 두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가서 남편의 뒷조사를 했던 내용과 친모를 만나 대화를 했던 녹음본을 전부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거라고 선언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정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사람한테 명의를 주거나 돈을 빌려준 적 있어요? 설마 없죠? 그게 설마 돈 줬어요? 그놈이 투자금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결국엔 끝이 보인다면서 투자금을 빼서 자기가 차린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면 자기가 거길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규모가 커지면 원래 하던 사업 접고 한 가지에 집중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투자금 줬냐고요? 사위잖아. 잘 해내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어? 장인어른 사업 어떻게든 일으켜보려고 하는 게 기특해서 수락했지. 일단 돈은 한꺼번에 줄 수는 없어서 약간만 준 상태야. 사위가 설마 나한테 사기를 치려나 싶어서 그걸 그대로 믿었던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속셈이라고요. 처가댁 재산 홀랑 훔쳐다가 도망갈 계획이었다고요. 속상한 마음에 부모님께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분명 그 사람을 만나고 믿었던 건 저였는데 말이죠. 제가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부모님이 사기를 당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다행인 건 전부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여태껏 그 인간이 저희 집에서 뜯어간 돈을 계산하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턴 친정 부모님을 등에 업고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준비했네요. 한 가정을 폭망하게 만들려고 한 그 의도가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은밀하게 빼앗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단순한 놈이라 다행이었어요. 그 놈이 쓰는 비밀번호가 전부 같다는 걸 알게 된 순간 통장에 있는 돈을 야금야금 빼내는 것 또한 가능했습니다. 그들만 작전이 있으란 법이 있나요? 저도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작전 개시의 그날, 저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때 말없이 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니? 하여간 그땐 진짜 우리 아들 이혼시키고 싶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땐 저도 모르게 정신이 나갔나 봐요. 요즘 업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였거든요. 아무튼 그땐 제가 정말 무례했어요. 화 푸세요. 네? 저 오늘 어머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려고 엄청 비싼 와인도 사왔단 말이에요. 네가 드디어 내 취향을 좀 알긴 하는구나. 그럼요. 제가 어머님 취향 정도는 이제 슬슬 깨고 있죠. 그나저나 어머님. 예전부터 느낀 건데 어쩜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피부과 다니세요? 그냥 타고난 거지 뭘. 사실 처음 뵀을 때 너무 동안이라 깜짝 놀랐거든요. 그땐 말 못했지만 처음 인사드렸을 때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나인 줄 알았다니까요. 누나는 무슨... 그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요. 그 사람한테 분명 누나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어머님이 동안이라는 소리죠. 누나라는 단어가 입에 거론되자 아주 학을 떼며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날 어머님에게 와인을 잔에 따라 드리며 온갖 감언이설로 그분을 좋게 해드렸더니 아주 경계를 풀고 취할 때까지 마시더라고요. 결국 제 작전대로 어머님은 취해서 일찍 잠이 드셨습니다. 어머님을 고이 재워드린 후 저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옷방에 있는 가방과 목걸이 등 제가 선물로 드렸던 것들을 죄다 챙겼죠. 그리고 불이 나게 그 집을 빠져나왔고 집에 가는 길에 은행 ATM기에 들러서 훔친 남편 지갑에 있는 카드를 죄다 꺼내 돈을 뽑아갔습니다. 아마도 문자가 그쪽에 갔겠죠? 그렇게 두 손 무겁게 친정에 도착해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을 본 순간 저희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 집이 만만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 내 딸이랑 이혼해! 장인어른, 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전 그저 열심히 결혼 생활을 한 죄밖에 없는데 혜진이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네가 먼저 우릴 속였잖아!
감히 내 딸 등쳐먹을 생각을 해? 억울합니다. 전 그럴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자네 학력 위조에 직장까지 속인 건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학력과 직장 위조한 적 없습니다. 물론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긴 했습니다. 그 대학과 이름이 같은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을 졸업했기 때문에 헷갈리셨을 테고, 그 직장은 제가 본사를 다닌 게 아니라 계열사를 재직했기 때문에 조회에 보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어느 정도 축약해서 말씀드렸을 뿐이지, 따지고 보면 거짓말을 한 적은 절대 없었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누굴 속일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딸은 신뢰하지 못해도 사위만큼은 믿고 의지하신다면서 저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그 정도로 자네를 믿었어. 그래서 지금 배신감이 크단 말이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야. 우리 가족을 속인 그 죗값 제대로 치르도록 내가 만들어줄 테니 각오하게. 그리고 자네한테 줬던 돈 그대로 반납하지 않으면 평생 깜빵에서 썩게 해줄 거니까 당장 토해내. 어떻게 증거 하나 없이 절 죄인 취급하십니까? 전 그래도 장인어른 장모님을 평생 책임질 마음으로 이 집안의 장가를 온 건데, 어떻게 잘못된 오해 하나 때문에 절 한순간에 내치시냐고요? 제가 여태껏 어떻게 했는데요?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안사돈이라는 그 사람 자네의 누이였다지?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놓고 아들 하나 가진 거 기세등등해서 본인이 갑의 위치에 있는 척 아주 별짓을 다 했다지. 내가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네. 머리카락 그거 수집하는 거 일도 아니지. 딸한테 머리카락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내가 해봤어. 아버지가 떠보려고 한 거짓말에 남편의 동공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엔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며 변명해 댔습니다. 그냥 저를 믿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윗감을 보실 때 집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혜진이를 사랑했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만큼 진심이었어요. 됐고, 우린 소송으로 내 딸의 결혼 생활 마무리 지을 생각이네. 자네도 얼른 가서 변호사를 좀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 오해입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요. 전 나쁜 사람 아니고 진짜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사랑한 죄밖에 없다니.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뺨을 때렸네요. 그동안 속은 게 억울해서 절 두고 돈 계산을 한 게 괘씸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날 사랑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사랑한다는 사람이 내가 자는 모습이 못생겼다고 할 수가 있어? 그걸 고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 가관이라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못생긴 주제에 잘난 남자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노니까 기분이 어때? 여자 하나 가지고 쥐락펴락하니까 심정이 어떠냐고? 여보, 일단 우리 둘이서 얘기 좀 하자. 내가 여보한테 해줄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 나 진짜로 속일 생각 없었어. 그냥 어쩌다 보니 허세를 좀 부린 거고 그걸 수습하려다 보니까 거짓말이 된 거야. 여보 입장에선 충분히 배신감 들 수도 있어. 나라도 경멸할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서로의 이야기는 좀 들어봐야지. 여보가 모르는 것들을 나는 다 알려줄 수 있어. 이제라도 투명하게 다 밝힐 수 있다고. 싫어. 더 이상 사기꾼이랑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의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해명하려고 하지 마. 아, 진짜 이럴 거야? 나는 네 남편인데 진짜 이렇게 끝낼 작정이야? 내가 이 집안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됐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을 내칠 수가 있어?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몰라서 물어? 네 아빠 사업 내가 다시 일으켰잖아. 나 아니었으면 폭삭 망했을 회사였다고. 웃기고 있네. 니까짓 거 하나 때문에 회사가 휘청인다고? 뭔가 착각하나 본데
우리 집은 네가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집안이 아니야. 네가 내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니? 남의 돈 탐내지 말고 앞으론 정정당당하게 살아. 노동해서 돈을 벌어보라고. 안 돼. 이대로 끝내선 절대 안 돼. 내가 이 결혼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럴 순 없잖아. 여보, 진짜 나 사랑 안 해? 우리 둘이 잘 맞았잖아. 추억도 많았잖아. 처음 만났던 그날 기억 안 나? 모임에서 여보 하나만 초롱초롱하게 빛났다고. 여보도 같은 느낌 받았었다며. 운명이라 믿었다면서. 그래. 그 운명 따위 다 애초에 조작된 거니까 아름답게 기억됐겠지. 처음부터 사기칠 작정으로 나한테 접근했으니 얼마나 공들여서 첫 만남을 준비했겠어. 이제 더 이상 내 등에 빨대 꽂을 생각하지 말고 꺼져줬으면 좋겠네. 그동안 나한테 투자한 게 아깝지?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는데 들키니까 아까워 죽겠지? 이게 너의 처절한 최후라는 걸 모르겠어? 그동안 피해자도 참 많았겠지. 내가 여기서 끝낼 거라고 생각해? 과거 피해자들 죄다 찾아내서 합심해가지고 널 괴롭힐 거야. 내 인생 망가뜨린 널 반드시 지옥 불구덩이를 처박아줄 거야. 남편에게 사기당한 마당에 이성을 붙잡을 틈이 있을까요? 저도 반쯤 미쳐가지고 남편에게 소리를 냅다 질렀고 그날은 아주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네요. 남편을 소송하고 탈탈 털어내어 결국 빈손으로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뻥 뚫린 가슴은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만 집에만 처박혀 있게 되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큰 피해 없이 이별을 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왜 그때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잘난 남자가 나에게 다가올 리가 없는데 왜 그땐 덥석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말았을까? 어쩌면 그때 그런 왕자님 같은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나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걸 부정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야 제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다시 바깥 세상에 나오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더 큰 피해 없이 이쯤에서 끝나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앞으로 씩씩하게 살면서 보란듯이 행복해지면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네요. 그래도 권성징악은 있나 봅니다. 전 남편과 그의 친누나는 결국 많은 피해자들에게 공격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게 됐어요. 저지른 죄를 뉘우치며 살려면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부디 그들만큼은 행복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부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 보냅니다. 그럼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